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너스 31포인트 빠진 2515포인트, 2500은 잡았죠. 코닥은 마이너스 8포인트. 오늘 코닥 변동성이 되게 셌어요.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들은 위아래 변동성이 세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거죠. 내일 이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엔켈이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작년 7, 8월 동안에 이게 급락이 나왔던 기업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보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건 SK 하이닉스. 이건 다 고점에 있는 종목을 샀어요. SK 하이닉스 고점에 있고, 가장 많이 샀죠. 근데 HD 현대중공업 고점, 현대미포전 저점, 고점. 이거 조선주 이제 빠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선주 이제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이쪽에 또 몰려 들어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또 SK 하이닉스 고점. 저번에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 살라는 거 밑에 있는 걸 사서 시간을 줘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개인들은 정말 고점에 있는 종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죠. 여기 뭐 하나오션 이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저는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높은 거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개인들이 밀리면 진짜 오래 걸려요. 우리 2차전지 기억이 나오죠. 악몽 같은 지금 시기를 걷고 있는 게 2차전지잖아요. 이게 이제 조선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업황이 좋은 것들은 이 먼저 기대감이 반영되고, 그 기대감이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업황은 좋으면 그 기대감을 먼저 갖고 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피크아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 것들, 위에 있는 종목은 특히 대형주는 사이클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에 있는 건 내 거 아니라 생각하고요. 밑에 있는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오늘 또 이제 지수 방어는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연기금이 많이 산 거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연기금이 많이 산 것들 보면, 오늘 보면 연기금이 이제 체크를 해보면 연기금 가장 많이 산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럼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낫지 않을까요? 가격이 메리트가 있잖아요. 요건 이제 위쪽에 있고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고요. 이제 주도주의 성격인데 SK 하이닉스가 먼저 갔고 삼성전자 못 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삼성전자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또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 쪽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도 연기금 따라서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전략을 쓰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 배터리 쪽은 에코프로 BM 연기금을 많이 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방어가 연기금이 들어와요. 오늘도 1,500억 정도 방어를 들어왔고, 여기 보면 많이 빠진 거예요. 알테오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그죠? 이런 종목들로 이제 오늘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크래프튼, S51 이런 종목으로 들어오죠. 이런 건 뭐냐면 과제 납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인 거죠. 그동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더존비주온, 뭐 이런 것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 SDS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듯이 이제 연기금들은 과제 납폭에 있는 종목을 매수 들어가고요. 매도한 거 봐봐요. 되게 보면 이제 현대중공, 조선 쪽도 매도를 많이 했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 이거 보면 조선주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 높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가 나와서 싼 걸 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수 밴드는 이제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내일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긴 연휴가 있죠.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은 좀 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주식을 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되게 고민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반등이 들어올까 떨어질까, 이번 장은 사는 게 나아요, 우리 쪽은.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내일 종가 정도에 사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내일 하루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장중에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변수이긴 하지만요. 쉽사리 눈치를 볼까? 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은 반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정책을 내일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보면 이제 엔터 관련주들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5G, 6G 통신 관련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보면 오이솔루션, 솔리드 이쪽이 이제 주도주죠. 그 다음에 KMW 이런 종목이 되게 강하죠.
어제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쪽은 좀 그동안 다운 사이클이었어서 많이 빠졌죠. 이제 레벨 단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주도 올해는 잘 봐야 돼요. 이제 업사이클이죠. 2년 동도 조정을 줬잖아요. 정말 낙폭이 되게 커졌어요. 이건 여러 가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게 통신 쪽인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AI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통신 쪽이에요. 또 FSD 이쪽도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수가 빠지면 이제 코탁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요. 오늘 보면 알테오젠 잘 건디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 잘 버텼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아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이제 제약바이오 주가가 빠지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머릿속에 키우고요. 그 다음에 HLB도 역시 오늘 시장 대비 잘 움직임이 있어요. 그죠? 잘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리가캠 이런 것들이 오늘 잘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코탁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요. 그 다음 리가캠 바이오, 그죠? 그 다음 삼천당 제약 이쪽이 이제 시장이 조정이 되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게 보는데 시장이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반도체로 가야 되고요.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코탁 시장이고요. 나머지 이제 테마 종목들 있죠. AI 테마,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순환매가 타요. 그래서 이 코탁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심리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다 그랬죠. 이 오늘 종가 이렇게 오후장부터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변동성이 세서 중요한 건 많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거래량을 잘 보라라고 말씀드렸죠. 거래가 빠지는 것들을 보면 거래가 없이 빠진 건 내일 반등 들어와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근데 거래가 실려서 빠지는 것들은 반등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래가 없이 빠졌다 그러면 내일 반등 들어와요. 그 거래가 줄었는데 시세가 빠졌다 그러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코탁을 대응을 해야 되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순환매가 타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코탁의 변동성이니까 이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면 종목 아무것도 못하고요. 또 이제 개인 투자자 급하거든요.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이번 시장은 롤링해서 가야 돼요. 시장 자체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강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흔들더라도 흔들림에 속지 말고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맞고요. 이상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올해는 되게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이겨내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도 이제 3월이면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반영이 돼요. 그게 2월이니까 뭐 미국 시장이 빠지든 뭐 미국 시장 빠지든 전 세계가 빠지든 우리나라는 견고하게 흐름을 유지할 거예요. 그거는 연기금이 방어하다. 오늘 또 보니까 빠지니까 2,500포인트 언저리에선 또 연기금이 1,500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연기금이 강하게 잡아줄 거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우리가 같이 따라서 사면 좋겠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그걸 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살짝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이제 종가 부분에 종목을 좀 늘려놓고 이 설 연휴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코멘트 드릴 거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결국을 팍팍 감사합니다.